네,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주식 사지 마세요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 수는 있는데 최근에 기사들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회사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여러 개가 적자에 빠졌다라는 기사도 볼 수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구글의 점유율을 많이 뺏겼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나면은 또 급반등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왜 투자할 만한 매력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정보의 질이 낮거나 업자 광고가 너무나 많다. 블로그 보면은 특히 많이 느끼실 텐데 이 글이 정말 개인이 경험해서 쓴 글인지 아니면은 광고 업자가 쓴 글인지 또 아니면 개인이 업체를 통해서 협찬을 받아서 쓴 글인지 알기 좀 어렵게 교묘하게 되어 있는 글이 많거든요. 하지만 사용자들은 알죠. 이게 광고성인지 아닌지 대부분 알거든요. 그게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까 뭐 맛집을 찾더라도 한참 이제 글을 잘 읽고 뭐 그림도 잘 보고 내려갔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뭐 소정의 뭐 협찬을 받아서 소정의 비용을 받아서 글을 작성했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맛집은 그냥 믿고 걸러라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보의 질이 낮아졌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팁인데 사실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되거든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익을 나눠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블로그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광고를 하면서 수익을 조금 나눠주긴 했는데 그게 하루에 막 몇 원, 뭐 몇십 원 이런 식으로밖에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낮았거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배분을 그래도 크리에이터들한테 좀 많이 해줍니다. 물론 큰 광고를 많이 받아서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들한테 너무 짰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등을 돌렸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질 좋은 크리에이터들이 많은 곳으로 어쨌거나 인터넷 접속 시간이 몰리겠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한테 남은 것은 쇼핑밖에 없거든요. 지금 쿠팡이랑 네이버가 이제 온라인에서 약간 양대 산맥처럼 남아있긴 한데 물론 쇼핑에서는 지금 한참 잘 나가고 라이브 커머스도 좋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되게 잘 되고 있지만 사실 이 검색 포털에서 일반 사이트들보다 스마트 스토어를 조금 더 밀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 검색 엔진이나 인공지능 이 부분에 대해서 쇼핑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좀 밀어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쇼핑으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사실 다른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라고 하지만 구글이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천만하지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뭔가 내놓은 게 없거든요. 수익화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을 따라하는 척하는 회사지 진짜 인공지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시간이 예전엔 압도적으로 네이버가 많았는데 지금은 1위가 유튜브고요. 2위가 구글이고요. 뭐 1, 2위가 다 같은 회사죠. 3위가 네이버인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만 좀 이렇고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구글이 거의 다 잡았거든요. 뭐 다른 나라 자체 플랫폼을 쓰는 나라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뭐 중국이나 그런 쪽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네이버가 계속 상위를 이제 점유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튜브나 구글에 좀 많이 뺏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정보를 찾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 항상 네이버였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영상으로 설명까지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뭐 다른 사용자분들도 비슷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사가 모두 국경이 없어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쇼핑 같은 경우도 이제 소매업자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알리바바나 핀더터 같은 회사들이 소비자랑 1대1로 연결이 돼서 국경이 없이 바로바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또 질 좋은 제품들을 5일, 일주일 만에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국내에 이런 스마트 스토어나 소매 판매 업자들의 그런 비중이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아이폰의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산층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남아 쪽이나 인도 쪽이나 이런 쪽에 아이폰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핏 화웨이랑 ZT 이렇게 돼 있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점유율 1위까지 했었는데 사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미국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안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안보 문제로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실제로 뭔가 검증이 된 건 없어요. 화웨이에서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미국이 피해를 봤다. 이런 건 없는데 화웨이가 정말 압도적으로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그냥 이런 명분을 제시를 하면서 첨단 반도체를 안 줘서 화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들어졌죠, 지금. ZTE도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중흥통신을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가 어,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트럼프 정부 시절에 트럼프가 이제 그 딸 아방카 사업을 중국에서 어느 정도 열어주면서 ZT를 풀어줬거든요. 그때 풀자마자 주가가 하루 만에 40%인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ZT에 감시자를 두고요. 그리고 벌금도 뭐 조 단위로 때려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2의 화웨이나 ZT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고요. SNS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 지금 한참 인기인데 틱톡 같은 경우도 중국 회사죠. 바이트댄스인데 이것도 미국 의회에서 이거 미국에서 못 사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좀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SNS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좀 도식하는 구조고요. 자동차도 앞으로 테슬라가 그렇게 점유율을 늘릴 가능성이 높고요. 검색 엔진은 이제 예전부터 구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세계적인 회사들이 1위 회사들이 모든 나라에 침투해서 힘없는 이런 회사들의 입지가 계속 좁아진다. 예, 그런 거에 타격이 될 만한 회사가 네이버,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 무더기 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카오 게임이나 뱅크나 카카오페이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을 자회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상장을 시키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회사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스스로 언지를 준 거죠, 시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난해 또 엔터 사업이나 다른 쪽 사업들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카카오가 어려워지게 됐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고가 잘 나간다고 해서 따로 분리시켜서 상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글 주가가 폭락할 거고요. 주주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지만 카카오는 좀 많은 자회사들을 이렇게 상장시킴으로써 자기 무덤을 판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주식들인데 물론 지금 주가가 어려우니까 향후의 단기 반등이나 좀 중장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을 봤을 때 저는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더 좋은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